안녕하세요. 전 아들 하나를 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돌싱이라고 하죠. 전 몇 달 전 이혼의 아픔을 겪고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면 TV나 사연 글에서나 보던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속이 많이 쓰리더군요. 하지만 저 하나만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과거는 전부 잊고 잘 살아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3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며 결혼까지 했지만 살다 보니 연애와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제가 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직했을 무렵 고모님 댁에 다녀오시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당시 외동딸이었던 제 앞으로 저 혼자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보험금과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물려받게 되어 금전적으로 딱히 고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고생이야 심했죠. 처음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몇 달은 수면장애, 우울증까지 걸려 간호사였던 제가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1년 가까이 폐인처럼 지냈거든요. 아무튼 그런 제 가정사를 남편에겐 사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다 커서 돌아가셨단 것도, 제 앞으로 아파트와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셨단 것도요. 부부 사이에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남편 밝고 재치 있는 성격이지만 속된 말로 돈을 많이 밝히는 남자였거든요. 그때 당시 갑작스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늘 우울했던 제게 병원 거래처의 직원이었던 남편은 누구에게나 살갑게 대해주었고 덩달아 나까지 밝아지는 느낌을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 때 시모께서 절 무척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간에서 보기에 전 고아에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그야말로 비빌 언덕이 없는 초라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결혼을 하지 말 것을,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그런 쓰레기 같은 놈과 결혼을 한 제 자신이 후회가 되어 미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도 너무 다른 남자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살갑게 굴더니 결혼하자마자 저는 아랑곳 없이 저와 시모의 고부 갈등은 나 몰라라 하며 제가 임신하자마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죠. 당시 전 대학병원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간호사라는 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늘 인력이 부족해 주간 야간에 경계가 없어 항상 피곤하고 힘들었는데요. 그날도 당직 후 퇴근해서 빨리 쉬고 싶었지만 마침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퇴영어 퇴근했니? 퇴근했으면 얼른 우리 집으로 와라. 네? 저 밤샘 근무하고 이제 퇴근했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출근이라 잠을 좀 자야 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죽으면 평생 자야 하는 거 이 CM이가 오라면 올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못 배워 처먹은 소리 하달 말고 집에 밑반찬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으니 내가 좋아하는 밑반찬들 뭔지 알지? 알아서 만들어서 1시간 내로 오거라 라며 본인 할 말만 하시고는 끊어버리셨죠. 그때 왜 시모가 하는 말을 다 듣고만 있던 건지 전 미연천지처럼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시모가 좋아하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바리바리 싸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모는 위아래로 절 훑어보더니 음식 다 꺼내서 식탁에 올려놔라 라며 잠시 앉을 틈도 없이 표독스럽게 말씀하시길래 꺼내서 식탁에 올려놨더니 제 얼굴 한번, 제가 가져온 반찬 한번 보시더니 그대로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전부 버리시더군요. 이따위 음식을 반찬이라고 가져와? 안 먹어도 얼마나 쓰레기 같을지 알 것 같구나. 너 설마 우리 진영이랑 결혼해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반찬이랍시고 먹이고 있는 건 아니지? 에휴, 부모가 없으면 어디 가서 티를 내질 말던가, 아님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든가 음식이라도 잘하든가.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팔푼이처럼 하는 거 없이. 에휴. 옆집 진순의 엄마는 이번에 변호사 며느리 들여서 며느리가 차도 바꿔줬다는데 이런 걸 어디서 데려와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지. 예, 너 수, 금 쉬는 날이지? 쉬는 날마다 우리 집으로 음식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요리라도 가르쳐줘야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음식들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니 나가면서 버리고 가렴. 피곤하니 난 좀 자야겠구나 라며 시모는 제게 1시간 동안 낑낑대며 해온 제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리라고 시키기까지 하셨죠. 그때 멀쩡한 음식들을 버리면서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확 뒤집어 엎어버린 다음에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열이 받아 그 후로 전 계속 시모에게 어떻게 똑같이 되갚아주지? 라는 생각만 하며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찌저찌 시모에게 가는 수요일이 돌아왔고 그날도 전 양손 두둑히 밑반찬을 싸들고 시모를 찾아갔죠. 물론 유통기한 열흘 지난 닭으로 만든 닭도리탕과 설탕 한 봉지를 통째로 넣은 콩나물 무침, 2시간을 끓여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콩자반을 들고서 말이죠. 뭐니 이건? 무슨 냄새야? 예, 넌 코가 없니?
네가 만들면서 이상하단 걸 못 느꼈어? 이거 탁탁탁 뭐야? 상한 거 아니야? 설마 이걸 반찬이랍시고 해온 거야? 그리고 이 시커먼 건 뭐냐? 설마 콩? 어머, 그런가요? 전 모르겠는데 어머님. 닭도리탕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른이 먼저 먹기 전엔 아랫사람이 손대는 거 아니라 들었어요. 어머님, 얼른 한 입 드셔보세요. 아니지, 또 버리시려고요? 어차피 쓰레기통에 버려질 거 그냥 드시지 마시든가요. 뭐? 새파랗게 어린 것이 말하는 뻔새가 아주 그냥. 너 어디 가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어른들한테?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부모 없는 티 좀 내지 말라고 했지? 세상에 이렇게 몰상식할 수가. 어머님도 충분히 몰상식하세요. 왜 멀쩡한 음식을 버리려고 하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말씀을 하세요. 애꿎은 음식에 화풀이하지 마시고요. 라며 맞받아쳤더니 절 찢어 죽일 듯 노려보셨고, 그 후 몇 번이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시모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며 저처럼 무식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꼴도 보기 싫으니 더 이상 시댁에 음식 싸들고 찾아오지 말란 소리를 하시며 절 내쫓으셨죠. 속으로 전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죠. 아이 낳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 집에서 제가 먹을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생일인데도 남편이란 작자는 연락 한 통 없이 며칠이고 외박을 하는 통에 열받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시모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지금 땡땡 백화점 1층에 있으니 얼른 나오라는 시모의 호출이었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인간들 중 하나가 남편, 그 다음이 시모였는데, 당시 정신을 못 차린 저는 설마 제 생일을 아시고 케이크라도 사주시라는 건가 하며 옆집 살던 조리원 동기에게 아이를 잠깐 맡기고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시모는 이미 쇼핑을 끝내셨는지 엄청난 짐을 옆에 두고선 제게 왔냐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발로 짐을 툭툭 치더니, 뭘 봐? 얼른 짐 들지 않고. 요새 나도 나이가 먹었는지 팔이고 다리고 다 아파서 들 힘도 없구나. 들고 따라와 라고 하시길래 아무 말 없이 들고 갔더니 한 피부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거긴 매달 시모가 관리받는 피부과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라운지에서 짐이나 보고 있으라며 1시간 동안 팔자 좋게 관리를 받고 나오더니 갑자기 접수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소리지? 하고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접수처 간호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청희수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이야 이거? 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내가 이 병원을 몇 년째 다니는데 이 금액이 맞아? 지난달만 해도 50만 원은 쌌는데 바가지 아니야? 라며 소리를 질러대는데 엄청나게 예쁜 병원 간호사가 나오더니 시모에게, 네, 이 금액이 맞으세요. 원장님께서 금액에 대해 분명히 고지하셨고 여기 정희수씨 본인 서명까지 돼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난동 부리실 거면 경찰 부를 테니 나가시거나 돈 내시던가 하세요. 라며 접수처 간호사와 옥신각신하고 있더라고요. 뭐 보나마나 시모의 무례한 언동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은데 병원 간호사란 여자도 시모한텐 절대 말 한마디 져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경찰을 부르겠다는 간호사의 말에 시모는 너 가만 안 둘 거라며 씩씩거리면서 병원을 나왔고, 그렇게 일은 일단락된 듯 했지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시모는 옆에 있던 제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죠. 야, 옆에서 멀뚱히 쳐다보지 말고 이 근처 식당이나 예약해놔. 시애미를 굶겨 죽일 셈이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시애미 밥도 안 먹여? 라며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일 가까운 식당을 잡아드리고 더 이상 시모와 같이 있는 것조차 짜증이나 먼저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애초에 전 식당에 들어갈 생각조차 없었는데 시모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네 얼굴 보니까 짜증이 밀려서 밥맛도 다 떨어지는구나. 그냥 식당 취소해라. 네 그 뚱한 면상 보기도 싫으니 라고 말씀하시길래 생일날 선물은커녕 미역국도 못 먹은 채 하루종일 시모 수발만 들었더니 돌아오는 말이 고작 저런 소리길래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는데 마침 아이를 맡긴 조리원 동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집에 와봐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오냐는 말이었죠. 여기서 집까지 아무리 밟아도 퇴근 시간이라 1시간은 걸릴 것 같아 다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도훈이가 열이 많이 난데 당신 어디야? 오늘은 집에 들어왔어? 집 근처면 애 픽업해서 우리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나도 바로 병원으로 갈게. 뭐? 야, 이 옆했네야. 집구석에서 애나 볼 것이지 어딜 싸돌아다니길래 1시간이 걸려? 나 지금 바빠. 회식 중이니 알아서 해. 애엄마면 애엄마답게 알아서 하라고. 이런 것까지 밖에 있는 가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냐? 뭐? 당신 미쳤어?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야. 그리고 나 지금 당신 엄마랑 밖에 있고 하루종일 시엄마 수발이나 들고 짐꾼 취급이나 당하느라 여태 바뀐데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니 회식? 뭔 회식인데 옆에서 여자 소리가 나?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내 생일이야 라고 했더니 자기는 알 바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가 아니고 저라도 빨리 돌아가서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어디 가게? 나 데려다 주고 가야지?
이 짐들 다 어떡하라고. 여기서 우리 집까지 2시간은 걸리는데 너 차 가져왔지? 넌 끝까지 생각머리가 없는 애구나. 동훈이가 아프다고? 조리원 동기가 병원 데려다 주면 되잖니. 나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은. 얼른 나나 좀 데려다 줘 라며 자신의 친손자가 아프다는데도 저런 소리를 해대는 시모에게 화가 난 나머지 제 등 뒤에서 너 지금 가면 후회할 거라는 둥에 소리를 질러대는 시모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허둥지둥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조리원 동기가 제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었고 병원에 가봤더니 아들은 수액 맞고 잠들어 있었죠.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엄마로서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앉아있는데 새벽 2시가 다 돼서 남편이 그제서야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군요. 술이 아주 얼큰하게 취해서요. 제 생일은 엉망진창으로 지나버렸고 아이까지 아파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애 아프다고 오후 6시에 말했는데 넌 동훈이 걱정도 안 돼? 네가 그러니까 어휴. 야, 내 얼굴만 보면 그딴 식으로 바가지 긁어대니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너 그냥 애 유치원에 빨리 맡겨버리고 일이나 하러 나가라. 그게 마음 편해. 네 얼굴 요새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엄마한테 들어보니 이 추운 날 엄마를 길바닥에 벌어놓고 너 혼자 왔다며? 네가 제정신이냐? 동훈이? 애들 열나는 게 별거야? 허구한 날 열나서 응급실 간 것만 벌써 몇 번째야. 네가 그렇게 감싸고 도니까 맨날 아픈 거 아냐? 뭐? 애 아빠란 사람이 할 소리야? 그리고 난 어제 생일이었는데 당신 엄마 짐이나 들어주다 밥도 못 먹었고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잠바도 못 입어가지고 감기 걸려 죽겠는데 미쳤어? 꼽냐? 꼬아? 야, 이걸로 병원 가든가. 밥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생일이 대수냐? 매년 돌아오는 게 생일인데 별것 가지고 난리네. 에휴. 하더니 갑자기 지갑에서 5,000원짜리 2장을 꺼내 제 얼굴에 집어 던지며 그 돈으로 케이크를 사 먹던 병원을 가던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때의 모멸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너무 열이 뻗쳐서 남편에게 나지막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시아버지한테 지금 당장 전화할게. 우리 동훈이 많이 아프다고. 아픈 와중에 애 아빠란 작자가 이딴 식으로 말한 거 전부 이야기할 테니 아버님이랑 통화해 하며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려던 찰나 남편이 허둥지둥거리며 제게 뛰어오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으며 야 이건 반칙이지. 무슨 이런 걸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 생일? 그래 내일 백화점 가자. 너 땡땡 가방 신상 갖고 싶다고 했지? 내가 사줄게. 동훈이? 지금 당장 야간 진료하는 소아과 갈까? 라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대는데 이유인즉슨 시모나 남편 둘 다 경제권이 있는 시아버지에게 꼼짝을 못하기 때문이었죠. 특히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말단 사원으로 일을 배우는 중인데 시아버지께서 친손주에 대한 사랑이 끔찍해서 제 아들 앞으로 꼬박꼬박 용돈까지 따로 챙겨주실 정도였기 때문에 애들 용돈이라고 하기엔 액수가 생각보다 커서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께 꼼짝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단락이 된 후 며칠 후 가족끼리 아쿠아리움에 다녀오고 나서도 전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소중한 가족이었고 아들을 저처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찌 보면 그건 저만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며칠 후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병원으로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제 차가 덜덜거리더니 퍼져버리는 바람에 남편 차를 하루 빌려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내리면서 보니 옆자리 구석에서 뭔가 반짝거리길래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처음 보는 목걸이가 좌석에 껴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Y 하트 S라는 이니셜이 박혀있고 누구 건데 이게 여기에 있지? 어머님이 하고 다니실 만한 디자인은 아닌데 하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대놓고 이거 누구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태연하게 TV를 보며 엄마 거겠지. 얼마 전 엄마 옆자리 태우고 아빠한테 모셔다 드렸거든. 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뭔가 의구심이 들었지만 설마 이 남자가 바람까지 피웠겠어? 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몰래 목걸이를 찍어서 어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바쁘세요? 어머님, 이번에 목걸이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목걸이 가지고 계신가요? 뭐? 뭔 개뼈다구 같은 디자인이냐 그건? 예, 내 취향 모르니? 엘레강스한 거. 그런 건 줘도 안 가지니 준다고도 하질 말어라. 그거야말로 죽어도 욕먹는 거야. 라며 면박을 주셨고 어머님께서 하시는 독설보다 오히려 남편이 목걸이에 대해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역시나 연락 한 통 없이 새벽 1시가 다 되도록 안 들어오는 남편 방에 들어가 서랍 구석구석 노트북까지 샅샅이 뒤졌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던 찰나 노트북 깊숙한 폴더에서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며 들어가 보았더니 아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넘게 제 생일, 남편 생일, 모든 기념일을 입력해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 아들 생일을 쳐봤더니
대화방으로 들어가졌고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습니다. 아, 방금 만나고 왔는데 또 보고 싶네. 언제 보냐?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바가지 긁어대는 마누라 때문에 가기가 싫고 우리 여보만 자꾸 보고 싶네. 그러게 얼른 이혼하라니까? 야, 이혼이 쉽냐?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친손주라면 껌뻑 죽는 분이신 거. 지금도 나한테 동훈이 용돈이랍시고 주시는 돈이 얼만데. 이혼해봐라. 친엄마랍시고 마누라한테 친권 다 넘어가고 이혼하면 우리 아버지가 퍽이나 나한테 유산 물려주시겠다. 좀만 기다려봐. 우리 마눌님한테서 이혼당하게끔 매일같이 집구석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좀 이따 땡땡 모텔에서 보자. 오늘 밤 안 지울 테니까 각오해.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대화 내용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부들거리는 손발을 간신히 부여잡은 채 모든 증거들을 조용히 수집했고 그 길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부터 최근 자주 간 목적지까지 전부 검색해보았죠. 목적지 목록엔 출장지 명목으로 찍혀있는 수십 개의 모텔 목록과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남아있었고 당장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얼마 전 시어머니와 제 생일날 같이 갔던 성형외과 주소가 남아있더군요. 설마 이 인간이 시모를 이렇게 자주 병원에서 데려다 줬을 리가 없고 도대체 이 병원을 왜 이렇게 많이 찾아간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샌 채 날이 밝자마자 목걸이를 챙겨 그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말했죠. 제가 얼마 전 병원 화장실에서 목걸이를 주웠는데 혹시 주인이 계실까요? 이니셜까지 박혀있는데 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마침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며 어머 세상에 그거 제 거예요.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화장실에 있었구나. 혹시 이니셜이 J 하트 S 맞나요? 라며 목걸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대는데 그 여자는 얼마 전 시모랑 대판 싸우고 경찰을 부르니 많이 하던 그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가 본인이 바람 피우는 남자의 아내란 걸 꿈에도 모른 채 사랑하는 남자에게 선물 받은 소중한 목걸이라며 제게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겠다며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시간 나실 때 언제든 연락 달라고요. 그렇게 불륜녀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지 헤어졌고 그 후 며칠 동안 남편 몰래 남편의 불륜 증거를 전부 수집한 다음 동훈이가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며 오늘 시댁에 찾아뵙겠다고 시아버지에게 살짝 연락드린 후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오늘 시아버지가 동훈이를 보고 싶어 하시니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시댁으로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불륜녀에게도 시댁의 주소를 찍으면서 여기로 오시면 된다고 말해놓았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보니 시아버지가 무섭긴 무서운지 웬일로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그래서 전 조용히 가방에서 남편의 불륜 증거들이 있는 서류를 꺼내 건네주었죠. 이게 뭐야? 네가 직접 열어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남편은 부스럭거리며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고 기함을 토하며 적지 않게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되려 소리를 치더군요. 너 스토커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정말 무서운 년이구나. 스토커? 너야말로 미친놈 아니야? 애 낳아놓고 병원 복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펴? 네가 제정신이야? 여기서 화낼 사람은 나 아니야? 애가 이제 1살이야. 네가 화를 왜 내? 말은 바로 하자. 네가 허구한 날 남편만 보면 닥달하고 바가지나 긁어대니 밖으로 나돌면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냐? 어? 라며 되려 적반하장인 남편에게 정말이지 질려버려 한마디 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냥 너 같은 놈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그리고 동훈이 친권은 어차피 친모인 나에게 넘어올 거야. 어차피 당신 친아들을 짐덩이 취급해 애 보는 거 끔찍히 싫어했으니 괜찮지? 내가 가진 재산도 꽤 되고 일도 하고 있으니 친권은 나한테 넘어올 거야. 그리 알아. 너 같은 놈한테 애를 맡기느니 내가 죽는 게 나아. 뭐? 동훈이 친권을 왜 네가 가져가? 미쳤어? 우리 아버지가 동훈이한테 용돈 따로 주시는 것만 한 달에 몇백은 되는데 그것까지 네가 꿀꺽하겠다고? 이거 아주 웃긴 년이네. 야, 말은 똑바로 해. 동훈이 친권은 내가 가져. 가뜩이나 우리 아버지 용돈 너랑 나누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용돈을 동훈이한테 주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웃기지 마. 넌 끝까지 뻔뻔하구나. 결국 친아들이 소중해서 친권 가져간다는 소리는 입이 삐뚤어져도 안 하고 뭐?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 때문에 겨우 그 이유 때문에 친권을 갖겠다고? 퍽이나 되겠다 넌. 유책 배우자라는 말도 안 들어봤니? 왜 이렇게 무식해? 하며 옥신각신은 하던 찰나 마침 시모가 집으로 돌아왔고 예, 니네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니들 목소리가 온 동네 다 들린다. 문이라도 닫고 그러던가. 뭐? 이혼? 도대체 뭔 소리들이야? 어머님 잘 오셨어요. 어머님이 소중하신 아드님께서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려고요. 좋으시죠? 고아에 가진 거 없는 무식한 며느리가 알아서 이혼해준다고 하니 어머님 평소에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뭐? 이혼? 이혼이 애들 장난이니?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 네가 집구석에서 얼마나 남편 내조를 안 했으면 착한
착한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설사 바람을 피웠다 해도 남자들한테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이야. 네가 이런 사단 안 내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알아서 본처한테 돌아오는 게 남자인데 네가 뭔데 이혼이니만이라는 말을 먼저 꺼내? 코하면 코하답게 못 배워 처먹었으면 주제 파악이라도 하든가. 어디서 애 엄마라는 년이 이혼이란 말을 쉽게 내뱉어! 라며 제가 본인의 그 잘난 아들과 이혼하겠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좋아할 것 같았던 시모가 이상하리만큼 저를 타박하며 이혼은 할 거면 위자료로 10억을 내놓던지 이번만큼 저보고 참으라는 식으로 절 회유하려 들더군요. 그때 마침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시뻘개진 얼굴로 시아버지가 들어왔고 시모와 남편은 일동 얼음이 되더니 얼이 빠져 있었죠. 다 들었다. 뭐 바람? 야이 미친놈들아. 니들이 제정신이냐? 넌 뭔데 바람까지 피워놓고선 그리 당당해. 애 낳고 정신 차리겠다며? 그러면서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철들었다고. 나한테 받아간 돈만 얼만데. 그리고 뭐? 넌 동훈이한테 주는 용돈이 그리 아까우더냐? 네가 친아빠가 맞아? 그리고 이 옆에 내야. 당신은 시험이란 작자가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옆에서 미안하다고 며느리한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되려 큰 소리야? 집구석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피든 못 속인다고. 이 옆에 내가 나 몰래 회사 과장이랑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당할 뻔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아들놈까지 바람을 피워대? 라며 시아버지는 남편도 저도 몰랐던 시모의 충격적인 과거를 폭탄 터뜨리듯 터뜨려버렸고 시뻘겋게 달아올라 부들거리는 시모를 뒤로 한 채 시아버지는 말을 이어가셨죠. 10억? 위자료? 위자료 같은 소리 하네. 바람은 지들이 피워놓고 위자료를 달라고? 에라이 옆에 내야. 나도 도저히 못 참겠으니 이혼해. 니들도 이혼하고 우리도 갈라서 손주 얼굴 보고 정신 차리겠다고 손자나 며느리한테 잘하겠다고 내 바짓가랭이 잡고 빌어놓고는 어른이란 양반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처신머리 없게 행동을 해? 넌 유산이고 뭐고 없고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라며 난데없이 시아버님의 이혼 선언에 시모 갑자기 난리가 나서는 자기가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냐며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 남편도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사냐면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에 도박에 유흥까지 빚내서 하는 바람에 자기 앞으로 빚만 2억인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럴 거면 아버지가 급한 빚이라도 갚아달라며 동네 떠나가라 울고 있고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열려있는 시댁 안으로 조용히 불륜녀가 들어왔고 난장판이 된 이 상황에서 어리둥절해하며 가만히 서 있길래 제가 환하게 웃으며 불륜녀한테 말했죠.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좀 어수선하긴 한데 이쪽으로. 여보, 당신 차에 있던 목걸이 주인 내가 찾아줬어.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딱 잘라 아니라고 하시더라. 목걸이 주인 이분이셔. 당신은 누군지 잘 알고 있지? 당신이 나랑 동훈이까지 버려가며 나 몰래 만나던 당신 애인이잖아. 어서 인사해.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시댁에서 불륜녀와 조우하게 된 남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다 못해 한겨울에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버렸고 시모는 그 와중에 얼마 전 병원에서 자신을 진상 취급하며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하던 그 아가씨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너 이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아직도 병원에서 안 잘렸니? 라며 악다구니를 질러대길래 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 이분이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아가씨예요. 아는 분이시죠, 어머님? 어머님 경찰서에 쳐넣겠다던 그 예쁜 아가씨예요. 둘이 잘 어울리시네요. 유부남과 불륜이나 저지르는 주제에 예비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쳐넣겠다는 예비 며느리와 평생 본인 성질머리 주체가 안 되는 고귀하신 예비 시어머니의 만남. 이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이 상황에 어지간히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게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래 이년아, 너 같은 미련 곰퉁이 같은 년보다 오히려 얼굴이라도 반반한 얘가 낫겠다. 이혼해라 이혼해. 나도 필요 없어. 친손 주고 뭐고. 이래서 고아랑은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파탄났네. 아이고. 하며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시모와 얼빠진 남편을 뒤로 한 채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고 며칠 후 이혼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전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페이는 조금 적지만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병원에 이직해 아들과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등기로 서류가 한 장 날라왔더라고요. 서류를 열어보니 그건 시아버지의 유언장이었고 제게 미안하단 말과 함께 당신이 돌아가시면 유산의 반은 친손주인 동훈이에게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시겠다는 유언장이 들어있었죠. 덧붙여 그 후 정말로 시모와 이혼한 뒤 회사를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셔서 조용히 살고 계시다는 말과 가끔 동훈이 크는 거라도 사진으로나마 보여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단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시아버지께 울면서 전화 걸어
언제든 당신이 동훈이를 보고 싶으시다 하면 놀러 가겠노라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그런 여운에 잠겨있던 것도 잠시. 며칠 뒤 어떻게 이직한 병원 주소를 알아낸 건지 점심시간 시모와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평소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며 또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던 시모는 이제야 지 나이로 보이는 듯한 파마 머리에 꽃무늬 치마, 전에 없이 추레한 행색을 하고선 제 눈도 못 마주치며 우물쭈물 거리고 있었고, 전 남편은 원래 타고 다니던 외제차는 온데간데 없고 폐차장에서 주워온 듯한 트럭 한 대를 몰고 왔더라고요. 역시나 면도는커녕 이발도 몇 달을 안 했는지 거지 같은 꼴을 하고 나타나서는 제게 하는 말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역시 너 같은 여자가 없어. 수정이 그년이랑은 헤어진 지 오래야. 아버지한텐 의절당했고 나한테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다고 생각됐는지 집에 있던 보석이랑 내 외제차까지 나 몰래 팔아버리고선 돈 들고 튀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동훈이도 내가 잘 볼게. 혹시 그리고 너 돈 좀 있니? 오늘까지 이자 안 내면 이 트럭도 압류돼서 트럭이라도 없으면 당장 일하러 나갈 수도 없어. 동훈이 엄마, 나 정말 갈 데도 없고 빚만 잔뜩 남아서 너무 힘든데 라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려고 하길래 전 남편의 입을 막아버린 후 한마디 했죠. 당신 힘든 걸 왜 나한테 말해? 잘됐네. 당신 주제도 모르고 사치 부리는 거 옆에서 보기에 참 웃겼는데 지금 모습이 당신들한테 딱 어울려. 그러게 평소에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랬어. 합치자고? 내가 왜 당신 같은 거렁뱅이랑 고아에 없이 못 배워 처먹은 나 같은 사람은 당신들처럼 고귀하신 분들이랑 도저히 어울려 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돌아가시고 가는 길에 요 앞에 국밥 잘하는 데 있거든요? 그거라도 처먹고 가시든가요 하며 지갑에서 5,000원짜리 2장을 꺼내 시모와 전 남편 얼굴에 집어 던져버렸죠. 그때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면서 초라한 그것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안 간다고 돈 더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는 그것들을 경찰까지 불러 치워버렸고, 몇 달 후 서류 뗄 일이 있어 시모와 전 남편이 살던 동네 동사무소를 가게 됐는데 몇 달 전 제게 찾아왔을 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을 하고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날았돈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해달라며 마귀 활맘 같은 얼굴로 무릎까지 꿇고선 빌고 있는 시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전봇대에 전단지나 붙이고 있고 참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인과응보란 말이 정말 있는 거구나 하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죠. 지금은 한 달에 2번 시아버지와 왕래하며 친아버지처럼 연락하고 지낸답니다. 그렇게 제게 진정한 가족은 우리 동훈이와 절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아버지가 되었죠. 행복합니다. 제가 억지로 잡으려고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 같았던 결혼생활 때보다 더요. 앞으로 남들에게 베풀며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세요.